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많이 해요. 만약에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다면, 혹은 뭐 이 선수가 아니라 뭐 다른 뭐 선수들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많이 하는데, 뭐 가정 비슷한 소식이죠. 예,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리버풀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에게 큰 제안을 했을 거다라는 꽤 공신력 있는 기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골드입에서 나온 거고요. 네. 풋볼 런던의 엘러스티어 골드. 저희가 뭐 토트넘 경기 리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평점 관련해서 좀 참조를 많이 하는 그렇죠. 골드인데, 리버풀은 계약 마지막 해인 마네와 살라 중에 한 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이번 여름 손흥민 영입에 빅 비드를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럽은 손흥민의 오랜 팬이다. 사실 리버풀이랑 토트넘 경기 끝나고 나면은 클럽이랑 손흥민 친목질하는 거 많이 보이죠.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클럽 맨날 감독도.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근데 사실 클럽 감독이 당하는 것만 치면은 매번 당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팍 한번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뭔가 스킨십을 해도 되는데 스킨십을 하면서도 막 뭔가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클럽 그거 있어요. 리버풀이 뭐 지거나 좋지 않은 경기 결과 내도 상대 팀에 누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되게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레알한테 졌을 때도 그랬잖아요. 레알 찬스 보낸다. 어쨌든 뭐 우승을 또 한 클럽이니까. 그래서 이 콘테 플랜에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 이건 토트넘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뭐 저도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만약에 손흥민 뭐 계약이 뭐 1년 남았어. 근데 재계약이 아직 불투명해. 이건 할지 안 할지 몰라. 근데 손흥민 사실 지금 재계약을 했잖아요. 토트넘이랑. 네. 근데 재계약을 안 한 상태였으면은 이게 그냥 비드를 크게 해서 들어볼 것 같은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레비가 손흥민을 보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케인도 보세요. 안 보내요. 네. 원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리버풀을 상대로 일단 지난 4번의 출전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리버풀은 지켜봤다고 하고 마네가 떠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콘테 토트넘이 리그 4위에 안착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손흥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뭐 더 가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골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토트넘이 핵심을 쉽게 팔지 않겠다는 태도가 강할 거기 때문에 리버풀이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한 것 같고, 아마 손흥민을 노리는 과정에서는 주축들 떠나는 거에 일부를 좀 리버풀도 생각했기 때문에 주축을 또 다른 주축급 자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나이는 똑같아요. 맞아요. 네, 살라 마네와. 그러면 아마 손흥민 이외에 또 다른 대체자를 주전급으로 찾을 가능성이 리버풀은 지금 좀 크기 때문에 계속 공격진 링크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느끼는 건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랑 같이 챔스를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좀 신나 있다고 하고, 콘테가 다음 시즌에 팀을 맡을 것이라는 소식도 손흥민한테는 역시나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이 콘테가 굉장히 손흥민이랑 유대감이 좋죠. 지금 보면은 경기 끝나고 이렇게 막 포옹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외부적인 인터뷰 같은 데 갔을 때 손흥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를 하고 뭐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로 묘사를 했고, 여전히 콘테는 손흥민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 간에 저는 이 파트너십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떠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작년에 4년 재계약했고 아직도 3년 남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참 좋죠. 감독과의 시너지, 구단 내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팬들의 관심. 이미 입지는 토트넘의 최고의 지금 선수로 당연히 아이콘으로 지금 좀 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입지를 손흥민이 포기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미스터 토트넘 소리 그래. 들었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토트넘이랑 손흥민이 지금 21년 7월 23일 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까지 지금 재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손흥민이 지금 만 29세, 그러니까 92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 7월이 되면 만 30세가 됩니다.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이제 나이가 좀 차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별도의 이적 없이 그냥 토트넘에서 은퇴할 가능성도 있다. 그냥 토전드로 남을 가능성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나이를 봤을 때 생각이 되는 시나리오죠. 근데 이제 왜 클롭이 손흥민의 팬이 됐을까? 그러니까 리버풀이 왜 손흥민을 원할까라는 걸 좀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손흥민은 역대로 클롭 감독이 맡았었던 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을 보면 클롭이 도르트문트에 있었던 게 0809부터 1415까지죠. 예. 그리고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 있었던 게 1011부터 1415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요, 딱 이 네. 기간이. 그래서 1213 시즌 보면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뛰던 시절에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에 있었고 그쵸. 그때 리그 2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가 다 이겼어요. 음. 이 경기에서. 이때 1113 시즌이 이제 도르트문트가 챔스 결승 갔을 때. 준우승했었고 음. 리그도 준우승했었고 저도 오랜만에 그 해 이제 리그 기록 쭉 보는데 함부르크가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도 4대1로 잡아요. 예,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퇴장당하고 그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314 시즌으로 넘어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레버쿠젠으로 갑니다. 그때 뭐 클롭 감독은 당연히 뭐 도르트문트에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리그 2경기에서 한 골 그리고 레버쿠젠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승 1무 그러니까 손흥민이 기록한 이 한 골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클롭 감독 입장에서는 함부르크 때도 손흥민한테 당해 레버쿠젠 왔는데 레버쿠젠에서 또 손흥민한테 당해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는 선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1-4-2로 마찬가지로 레버쿠젠 시절 한 경기 출전해서 공격 포인트는 없었는데 어쨌든 팀의 승리를 도왔다. 그리고 이게 이제 클롭 감독과 손흥민의 마지막 분데스리가 맞대결이었죠. 이 그 다음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록인데 같이 왔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손흥민이 예. 일단 먼저 왔고 한 2달 뒤에 이제 클롭 감독이 부임을 했죠. 맞아요. 근데 초반부에는 손흥민도 사실 별로 퍼포먼스가 좋진 않았기 때문에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전체 경기를 따졌을 때 12경기 1승 4무 7패 그러니까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승리를 많이 거뒀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승리가 한 번밖에 없어요. 무승부가 4번이 있었고. 근데 이 골을 보잖아요? 그러면 4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4골도 최근에 엄청 몰려 있습니다. 이 4골 중에 3골을 지난 2시즌 동안 리그 4번의 맞대결에서 몰아넣었고 이 기간 동안 근데 토트넘은 2무 2패였습니다. 일단은 저 1승 경기가 대한노브랜이 실수했던 그래서 그 손흥민이 골을 왼발로. 넣었던 웸블리에서 네. 그 경기 승리였죠. 그러니까 이긴 경기도 손흥민이 일단 골을 넣었고 최근 경기들 이제 그 안필드에서 저 토트넘이 이번에 한번 비겼고 그쵸. 심지어 토트넘 홈에서도 첫 번째 올 시즌 맞대결 때 비겼죠. 둘 다 손흥민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리버풀을 어떤 상대할 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손흥민이라는 점은 이 기록에서도 지금 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있을 때 별명이 뭐였나요? 양봉업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우리가 강했다라고 그쵸, 얘기를 꿀벌 했었는데 군단에게 강해서. 결국 클럽이 리버풀 와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와 그때 도르트문트 감독 클럽이었네? 클럽한테도 강했구나. 클럽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뭐 프리미어리그 와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리버풀 상대로 최근 2시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클럽이 관심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래가지고 리버풀에서도 토트넘 관련해서 이렇게 뭐 골드처럼 확실하게 비대할 거다 이 정도까지의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꽤 손흥민 선수와 언급이 되는 그런 기사들 그런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원래도. 근데 저는- 리버풀 가면 잘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저도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생각해봅시다.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갔다면 일단 우승컵은 생길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손흥민이 개인 커리어는 오케이. 근데 이제 팀적인 개인 커리어가 커리어는 득점왕에서 나는 사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났고 네. 팀적인 커리어가 좀 부족하죠. 지금까지 아우디컵밖에 없잖아요. 냉정히 그쵸. 봤을 때. 근데 리버풀 어쨌든 올 시즌 뭐 챔스 리그 놓쳤지만 국내컵 대회는 2개 다 우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장담하긴 힘들죠. 왜냐면 맨시티가 또 다음 시즌에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장담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컵 대회 정도에서의 트로피 추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트로피는 분명 들어올릴 네. 거다라는 거고 손흥민 선수 가면 시너지 날 것 같나요? 스코어러잖아요. 득점력을 좀 올려주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타를 그러면 중앙 공격수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리버풀이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서처럼 완전한 그 정말 뭐 무혈입성의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디아스, 손흥민, 살라, 조타 아마 손흥민이 영입 때는 제가 볼 때 마네는 나간다는 그렇죠. 전제를 마네나 살라 둘 중에 하나가 나갔을 만약에 때가 전제야, 마네 또. 살라 둘 중 하나도 안 나가고 남아 있으면 나는 뭐 리버풀이 없지. 사실 영입을 그렇게 막 큰 비드를 하면서 할 제가 이유는 전 보기엔- 없다고 아니 봐요. 만약에 재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어 손흥민이 그러면은 살라 마네 있어도 혹시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쉽지 않죠. 아마 둘 중에 한 명 네. 나간다는 전제일 거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마네가 나갈 것 같아요. 좀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왼쪽인과 최전방까지 가능한 옵션으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 괜찮죠. 이만한 지금 득점력과 어떤 능력을 지닌 선수가
주전급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나이, 예,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린 선수는 아니니까. 예, 어쨌든 이적료가 좀 적정선이라고 한다면 리버풀 입장에서 손흥민의 영입은 괜찮으나 이적료가 적정선일 가능성이 적고 토트넘이 쉽게 맞아요. 보내줄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는 저는 그런 그 링크인 것 생각도 해요. 만약에 토트넘이 챔스 못 가더라도 저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적료도 워낙에 세고. 맞아요. 예. 그런 점들이 리버풀도 토트넘도 현실적으로는 이 계약이 성사될 만한 가능성을 많이 낮춰놓는 그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링크가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토트넘 남을 가능성이 꽤 유력하다고 보고 다음 시즌 챔스에서 손흥민이 좀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